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구매한 지 일주일밖에 안 된 새 식기세척기 안에서 개미떼가 발견됐다는 시청자 제보가 들어왔습니다. 소비자는 업체 측이 제품 관리를 허술하게 했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업체 측은 제품 구조상 개미가 나올 가능성이 없다고 맞서고 있습니다. 보도에 윤소영 기자입니다. 성인 여러 명이 식기세척기를 다급히 집 밖으로 옮깁니다. 제품 안을 열어보니 개미떼가 우글거리고 개미의 알과 흙이 발견됩니다. 많이 깠네. 알이 어떻게 까? 대전에 사는 50대 남성은 지난 4월 대전의 한 대기업 가전제품 매장에서 식기세척기를 샀습니다. 소비자는 2년가량 매장에 전시된 제품이라 저렴하게 구매했는데 설치 당일에 시험 가동하고 일주일 뒤에 사용하려고 보니 개미떼가 있었다고 주장합니다. 제품을 어떻게 보관했기에 식기세척기에 개미집이 이렇게 될 상태까지 됐느냐. 처음에는 정말 잠도 못 자고. 업체 측은 문제가 된 이물질의 일부를 수거해 성분을 분석했더니 흙으로 확인됐다며 개미가 밖에서 흙을 물고 제품 안으로 들어온 것이라고 추정했습니다. 또 문제가 된 제품을 분해해봤더니 제품 내부 곳곳에서 개미가 발견됐지만 구조상 이상은 없었기 때문에 언제 어디서 유입됐는지 알 수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배송된 제품에 이상이 없었고 설치 후 세척 작동 시에도 이상이 없었음을 고객과 함께 확인했습니다. 한 곤충 전문가는 취재진에게 일주일 사이라도 제품 내부의 공간에 물이 닿지 않는 곳이 있다면 개미가 존재할 수 있고 이 개체가 성장하면서 흙을 물고 나왔을 가능성을 제기했습니다. 업체 측은 과실 여부를 떠나 피해를 본 소비자에게 가정 방역 등의 보상을 했다고 덧붙였습니다. MBC 뉴스 윤소영입니다. 세종의 한 교회 목사가 운영하는 업체인 워너비 데이터가 수천억 원대의 투자 사기를 벌인 혐의로 경찰 수사 중인 가운데 피해자들이 조속한 수사를 촉구했습니다. 피해자들은 대전경찰청 앞에서 집회를 열고 해당 업체의 사기 행각에 3만 명가량이 3천억 원에 가까운 피해를 봤다며 관계자 구속 수사와 엄벌을 요구했습니다. 앞서 공정거래위원회는 해당 업체가 불법 다단계 사업을 벌인 것으로 보고 2개월 영업 정지를 내리고 대표이사인 교회 목사 전모 씨를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이에 대해 업체 측은 현재 혐의를 부인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여당인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들이 오는 23일 선거를 앞두고 잇따라 충청을 방문해 당심 잡기에 나섰습니다. 지난 4월 총선에서 충청권 참패를 당한 만큼 반전의 계기가 절실할 텐데요. 충청의 선택은 누구를 향할까요? 고병건 기자가 보도합니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오는 23일 새로운 당대표를 뽑는 제4차 전당대회를 엽니다. 당원 80%, 국민 여론조사 20%의 비율로 수장을 선출하는데 5선의 나경원, 윤상현 의원과 원희룡 전 국토부 장관, 한동훈 전 비상대책위원장이 후보로 나섰습니다. 이들 후보들은 저마다 조금씩 다른 공약을 내걸며 충청권 구애에 나섰습니다. 대전시를 방문한 나 의원은 총선 참패 이후 충청 민심을 먼저 들어야겠다고 생각했다며 산업과 교통 인프라 확충을 약속했습니다. 대전 충남에 좋은 일자리를 만드는 것, 결국 여러 가지 규제를 풀어주는 거하고 지금 실질적으로 우리 이 교통 부분에 있어서 더 완성해 드릴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충남 청양 출신인 윤상현 의원은 지난달 대전에서 보수 혁신을 주제로 한 세미나를 열고 충청이 양극단을 극복하고 중도의 참 의미와 행동을 선명하게 보여달라며 지지를 호소한 바 있습니다. 원희룡 전 국토부 장관은 윤석열 대통령과 원활한 당정 협력을 약속하며 충청이 중심인 당의 대표가 되겠다고 포부를 밝혔습니다. 우리 국민의 마음의 가운데를 뚫는 그런 역할을 저는 충청에서부터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충청 중심론의 기수 제가 되겠습니다. 한동훈 후보는 아직 충청을 방문하진 않았지만 러닝메이트인 장동혁 최고위원이 대전을 찾아 한 후보가 대표가 된다면 총선 공약이었던 국회 세종시 완전 이전을 실천할 거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국민의힘 당대표 선거에는 총선 패배 책임과 대통령과의 관계와 함께 민주당과 대립각 등 다양한 변수가 작용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전체 판세만큼이나 충청의 선택에도 관심이 커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고병권입니다.
이진숙 전 대전 MBC 사장이 신임 방통위원장 후보에 지명된 가운데 언론노조 MBC 본부가 지명 철회를 촉구했습니다. 노조는 성명을 통해 이 지명자가 2014년 세월호 참사에 대한 MBC 보도가 지탄을 받을 때 보도 책임자였고 2016년에도 직원 사찰을 방조해 대법원에서 손해배상 확정 판결을 받았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2016년 대전 MBC 사장 재직 당시에도 악덕 경영인 노릇으로 90%가 넘는 구성원들에게 사퇴 요구를 받았다고 덧붙였습니다. 올해 하반기 대전의 가장 큰 뉴스 가운데 하나가 바로 도시철도 2호선 트램 착공입니다. 늦어도 연말에는 공사에 착수를 하는데 새로운 대중교통에 대한 기대감과 함께 교통 혼잡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시는 전체 노선을 14개 구역으로 나누어서 공사가 오래 걸리는 곳부터 먼저 공사에 들어간다는 대책을 내놨습니다. 박선진 기자입니다. 대전 도심을 순환하는 도시철도 2호선 수소트램. 당초 지난달 공사를 발주하고 9월 착공 계획이었지만 시는 아직 기획재정부와의 총 사업비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조정이 끝나는 대로 이달 안에 발주를 마쳐 늦어도 연내 착공과 2028년 개통에는 무리가 없다고 시는 설명합니다. 시는 교량이 있거나 지하화하는 구간은 공사가 어렵고 오래 걸리는 만큼 우선 착공한다는 계획입니다. 지하화를 결정한 서대전 6교는 철거되고 태미고개, 자양고개, 불티고개, 대전역 지하차도 등 4곳은 부분 통제됩니다. 또 교량 일부를 철거한 뒤 트램 하중을 견딜 수 있도록 신설해 그 위에 궤도를 설치하는 유등교와 대덕대교 등 2곳은 새 4개 차로씩 차단됩니다. 시는 전체 38.8km 노선을 14구역으로 나눠 구역별 착공 시기를 조정할 계획입니다. 2호선이 주요 간선도로 등을 통과하는 만큼 동시다발적 공사보다는 공사 난이도와 기간을 따져 시차를 두겠다는 겁니다. 공사 기간이 좀 오래 걸리는 대형 구조물이 있는 구간부터 시작을 하고 그거에 맞춰서 나머지 노면 구간은 좀 공사 기간이 적게 들거든요. 노면 구간은 좀 늦게 착공을 하려고. 하지만 공사 구간별로 교통 혼잡은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일반 도로는 최대 2년, 지하화나 교량 구간은 최대 4년으로 특히 우선 착공 구간은 개통까지 공사를 진행해 장기적인 교통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어디 우회할 때도 없고 한데 대책을 세워놓고 해야지 그냥 하기에는 좀 무리가 있다고 보는데요. 대전시는 교통대란 우려에 대해 교통부서를 중심으로 전담팀을 꾸려 우회도로 선정과 시차 출근제, 교통 수요 분산 등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박선진입니다. 고물가와 고금리가 이어지면서 대전 지역 창업기업과 자영업자들이 직접적인 타격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대전시에 따르면 올해 2월 기준 지역 창업기업 수는 2천여 개로 한 달 사이 1,000개 넘게 줄었고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해도 26.9%나 감소했습니다. 특히 서비스업은 1년 만에 전문 과학기술 서비스업 등 분야에 따라 많게는 40% 넘게 줄었고 숙박과 음식점업도 42% 감소했습니다. 이는 코로나19 이후 급증했던 대출의 만기가 다가오고 있지만 상환 능력이 안 돼 폐업으로 몰리는 것으로 분석됩니다. 도심 상가부터 학교, 카페까지 파고든 불법 촬영 범죄를 대전 MBC가 연이어 전해드렸습니다. 특히나 공중 화장실이 주된 범행 장소로 노출이 돼 있는데요. 보도 이후 검찰을 비롯한 관계기관이 불법 촬영을 뿌리 뽑겠다며 대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김성국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도심 상가와 관광지 카페, 심지어 캠퍼스와 학교까지 불법 촬영 범죄는 이미 우리 일상에 깊숙이 파고들었습니다. 특히나 출입이 쉬운 공중 화장실이 주된 범행 장소가 되고 있는데 지난해 충청권에서 발생한 공중 화장실에서의 불법 촬영 범죄만 50건, 지난 2019년 28건과 비교하면 4년 만에 80% 가까이 는 겁니다. 검찰이 올해 전국에서 선고된 불법 촬영 사건의 판결문을 분석해봤더니 화장실 안에 침입해 촬영기기를 넣어 찍는 침입형 범죄가 76%로 대부분을 차지했고 촬영기기를 미리 설치하는 유형이 18%였습니다. 또 범행 도구는 10건 중 9건꼴로 대부분이 휴대전화가 쓰였습니다. 휴대폰을 항상 소지하고 있고
그 충동이 생겼을 때 그런 기회가 포착이 되면 그런 기기를 활용을 해가지고 범죄의 기회가 훨씬 더 많아지고 그다음에 하기도 훨씬 더 용이해졌다. 검찰과 경찰, 지자체 등 11개 기관은 이딴 불법 촬영 범죄를 근절할 대책을 내놓았습니다. 경찰과 지자체는 우선 가장 많은 침입형 범죄를 막기 위해 화장실 칸막이 위아래에 빈 공간을 막는 안심 스크린 설치를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대전 지역 공중 화장실 91%에 설치된 상태이고 민간 화장실도 22년도부터 범죄 취약지를 고려하여 설치하고 있으며 올해도 23개소를 추가 설치해 또 교육청 등 모든 기관이 협력해 학교 화장실을 비롯한 공중 화장실에 불법 촬영 장비가 있는지를 수시로 점검하기로 했습니다. 대전시 교육청은 불법 촬영이 가벼운 장난이 아닌 심각한 범죄라는 사실을 알리기 위해 초중고 모든 학년을 대상으로 예방교육에 나섰습니다. 앞서 이원석 검찰총장이 불법 촬영 범죄에 대해 엄정 수사 방침을 밝힌 데 이어 대전지검은 불법 촬영 범죄를 가중처벌하고 무방비로 노출된 공중 화장실의 설치 규정을 강화하는 내용의 입법을 건의할 계획입니다. MBC 뉴스 김성국입니다. 오늘 대전과 세종, 충남 지역은 장맛비가 멈추고 한낮 무더위가 이어졌지만 밤사이 다시 비가 쏟아지겠습니다. 이번 비는 30에서 80mm가 내린 뒤 내일 아침에 대부분 그치겠고 내일 새벽을 기해 호우 예비특보가 내려진 보령과 부여, 서천에는 최대 100mm가 넘는 비가 예상됩니다. 장맛비는 주말인 모레 새벽에 다시 시작돼 10 내지 40mm가 내리겠고 낮에는 소강 상태를 보이는 지역이 많겠습니다. 오늘 오전 11시 반쯤 아산시 탕정면 삼성 디스플레이 공장에서 수산화 나트륨 수용액이 새어나와 직원 3명이 1도 화상을 입었습니다. 경찰은 폐수가 흐르는 파이프의 연결 부위 틈새에서 수용액이 튀면서 사고가 난 것으로 보고 자세한 경위 등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오늘 새벽 0시쯤 세종시 연동면의 한 반도체 원료 제조 공장에서 불이 나 내부 350제곱미터와 연고 장비 등을 태우고 1시간 40분 만에 꺼졌습니다. 화재 당시 공장에는 직원 13명이 있었지만 모두 대피해 인명피해는 없었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공장 2층에 있는 분석실에서 처음 불이 난 것으로 보고 정확한 화재 원인 등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어제 저녁 7시 15분쯤 공주시 월성동에 있는 한국수자원공사 공주수도운영센터에서 홀로 청소 작업을 하던 40대 남성 직원이 구조물에 끼어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경찰은 숨진 직원이 몇 시간 동안 침전물을 처리하는 시설에서 혼자 청소 작업을 하다가 폭 18cm가량의 구조물에 끼어 숨진 것으로 추정하고 수자원공사의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를 적용할 수 있는지 조사하고 있습니다. 대전고용노동청도 수자원공사는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이라며 2인 1조 근무 여부 등의 안전수칙 등을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정의당 대전시당이 오는 토요일 열리는 제1회 대전 퀴어 문화축제에 대한 시민의 연대와 응원을 부탁했습니다. 또 이장우 대전시장에게 축제에 반대한다는 목소리를 거두어달라고 밝힌 뒤 차별과 혐오는 폭력이라며 축제가 안전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력해달라고 덧붙였습니다. 65살 이상 노인 인구가 20% 이상인 초고령 사회 진입을 앞두고 경로당 주 5일 급식이 실현될지 주목됩니다. 대전 서구갑 민주당 장종태 의원은 경로당에서 주 5일 점심 제공에 필요한 비용을 국가와 지자체가 보조하는 내용을 담은 노인복지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현행법은 자치단체가 경로당에 양국 구입비와 냉난방비만 보조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지난 4.10 총선과 함께 치러진 대전 중구청장 재선거에 무소속으로 출마했다 낙선한 이동한 전 중구 부구청장이 대전과학산업진흥원 신임 원장에 임명됐습니다. 지금까지 대전, 세종, 충남 소식이었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